무하마드 알리의 생애와 철학. 무하마드 알리의 생애. 무하마드 알리는 20세기의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생애는 단순히 스포츠 경력을 넘어 인권운동, 사회적 변화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1942년 1월 17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캐시어스 마르셀러스 클레이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강한 성격을 지녔고 부모의 교육 아래 정직함과 자존감을 배웠습니다. 12세 때 도난당한 자전거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권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알리는 권투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으며 아마추어 복서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따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의 삶은 단순한 스포츠 선수로서의 경기를 넘어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활동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플레이 스타일. 무하마드 알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당시 복싱계의 전통적인 규칙을 벗어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슬로건 중 하나인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는 그의 스타일을 잘 설명해줍니다. 알리는 링 위에서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고 강력한 펀치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로퍼더커 전술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방어 자세를 취하다가 공격하는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스타일은 그를 위대한 복서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인생 철학. 무하마드 알리의 인생 철학은 그의 종교적 믿음과 사회적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64년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그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평화와 정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종사별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것이 나의 목표였다. 나는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았으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남들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이길 수 없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시작이다. 위대한 사람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거쳐 만들어진다. 용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내가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그저 하나의 사람일 뿐이다. 내가 싸우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나는 내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 무하마드 알리의 업적. 무하마드 알리는 복싱 역사상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그의 업적은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까지 미쳤습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업적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싱 업적. 세계 헤비급 챔피언 3회. 알리는 1964년, 1974년, 1978년에 세 차례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금메달.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부문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경기들. 알리는 여러 역사적인 경기를 통해 전설적인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로는 소니 리스턴과의 1964년 타이틀 매치, 조 프레이저와의 스릴라 인 마닐라 경기, 그리고 조지 퍼먼과 럼블 인 더 정글 경기가 있습니다. 복싱 전적. 그의 프로 복싱 전적은 56승 5패로 이중 37승이 KO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기록과 링 위에서의 기술은 그를 더 그레이터스로 불리게 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업적. 인종차별과 시민권 운동. 알리는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해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시민권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은 흑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인종평등과 사회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징집 거부. 1967년
알리는 종교적 신념과 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베트남 전쟁 진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5년간의 징역형과 함께 3년간 링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알리를 단순한 운동선수를 넘어 도덕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종교적 개종과 이름 변경. 알리는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4년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도주의 활동. 알리 파운데이션. 은퇴국. 알리는 알리 파운데이션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선활동과 평화,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UN 평화대사. 알리는 1998년 UN 평화대사로 임명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평화와 자비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영향력. 문화적 아이콘. 알리는 그의 재치 있는 말솜씨와 카리스마로 스포츠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는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은 그의 자신감과 자기 혁신을 상징하는 문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투병. 알리는 1984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며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업적은 복싱링을 넘어 사회정의와 인권, 평화에 대한 기여로도 기억됩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대표적인 일화 럼블 인 더 정글 경기. 1974년 알리는 당시 무패였던 헤비급 챔피언 조지 포먼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자이르에서 열렸으며 럼블 인 더 정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는 이 경기에서 로퍼 더프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신이 링의 로퍼에 기대어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포먼이 지쳐갈 때쯤 알리는 반격을 시작했고 8라운드에서 포먼을 KO시키며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알리의 복싱 경력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 1964년 무하마드 알리는 소니리 스성과의 헤비급 타이틀 경기에서 큰 이변을 일으키며 승리했습니다. 알리는 이 경기 후 유명한 I am the greatest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이 말은 그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상징하며 그를 단순한 챔피언이 아닌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알리의 카리스마와 자기 혁신을 상징하며 그가 링 밖에서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변. 알리가 조 프레이저와의 경기에서 최초로 패배한 사건은 그에게도 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는 알리가 더욱 강해지고 다시금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에 대한 훈사. 이 훈사들은 알리의 업적과 그의 인격에 감동받은 다양한 인물들이 그를 기리며 남긴 말들입니다. 넬슨 만델라. 무하마드 알리는 단순한 복서가 아니었다. 그는 불의에 맞서 싸운 전사였으며 나에게 큰 영감을 준 인물이었다. 마이클 조던. 알리는 모든 스포츠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다. 그는 진정한 챔피언이었다. 버락 오바마. 알리는 주먹과 목소리로 세상을 바꾼 인물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이크 타이슨. 알리는 나의 영웅이었다. 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존경했고 그의 용기를 본받고자 했다. 윌 스미스. 알리는 나에게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가르쳐준 인물이다. 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진 챔피언이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알리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었다. 그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운 진정한 용사였다. 타이거 우즈. 알리는 나에게 영웅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운동선수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알리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었다. 조 프레이저. 우리는 링 위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나는 알리의 용기와 결단력을 존경했다. 그는 진정한 챔피언이었다. 메딕 존슨. 알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 훈사들은 무하마드 알리가 단순한 복수 이상의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불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쟁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수상실적 1960년 로마 올림픽 금메달, 그의 첫 국제적 성공을 날린 경기, 1964년, 1974년, 1978년 헤비급 세계 챔피언, 3번의 세계 챔피언 등극은 그의 경력의 정점입니다. BBC 올해 스포츠 인물 2회 수상, 비영국인으로서 이 상을 2번 수상한 유일한 선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올해의 스포츠 인물, 그의 복귀와 포먼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기리며 수상, ESPN 세계의 독서, 20세기를 빛낸 추구와 복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패배 사례, 조 프레이저와의 경기, 파이터 오브 더 센츄리로 불린 이 경기에서 알리는 프로 복싱 경력 취소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켄 노튼과의 경기, 알리는 이 경기에서 턱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으며 판정패했습니다. 메리 홈즈와의 경기, 알리가 은퇴 후 복귀한 경기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홈즈에게 패배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말콤 X, 알리의 종교적 멘토였으며 알리의 사회적, 종교적 철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알리와 킹 목사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화운동에서의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지 포먼, 알리의 라이벌이자 친구로 럼블 인 더 정글 이후 그들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 프레이저, 알리와의 라이벌 관계는 복싱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경쟁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워드 코살, 알리와 오랜 인연을 가진 스포츠 해설가로 두 사람의 대화는 스포츠 방송에서 전설적인 순간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선 활동, 무하마드 알리는 선수 생활을 통해 벌어들인 상당한 자산을 다양한 자선 활동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이 병과 싸우며 파킨슨병 연구를 위한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아 문제와 인종차별, 종교 간 화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미래와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싸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링 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불평등, 종교적 박해와 같은 문제들에 맞서 싸웠으며 자신이 믿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알리는 후대에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